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N 뉴스 첫 소식입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과격한 시위가 이어지자 시위 예고만으로도 주민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인 1일 로렌스빌 시청 앞에서 시위가 예고되자 많은 한인들이 긴장했는데요. 걱정과는 달리 시위대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며 평화적으로 시위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김용선 기자가 현장을 담았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 1일 로렌스빌의 시청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과격한 시위를 대비하기 위해서 경찰이 시청 앞 도로를 앞뒤로 막았습니다. 저는 로렌스빌 시청 앞 시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8시 30분 현재까지 평화로운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격한 시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습니다. 시위대 모두가 경찰이 지정한 공간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방화와 약탈은 없고 음악 소리와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만 들리는 현장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 남녀노소가 모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가 확성기를 잡고 선창합니다. 다른 시위대가 구호를 외칩니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스, 손 들었다 쏘지 마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이 시위 참여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No peace until it's over. Until somebody makes a change, and we don't see a change, we're gonna keep being out here every single day, everywhere, and it's gonna happen not just in Lawrenceville. It's gonna happen everywhere. It's gonna keep happening. 다른 시위 참가자가 평화로운 시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It was a really nice, refreshing breath of air to see the peaceful protesting that went on today. I think people are seeing things on Twitter and Facebook that's really scaring them, but we're okay. We're gonna be good. 시위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샌박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해당 시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평화적인 시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I also wanted to come by to make sure that the protest was peaceful. I think that's an incredibly important point. To ensure that we can make progress together, we have to work with one another together. 로렌스빌 경찰 측은 이날 시위에서 단 한 건의 체포도 없었다고 밝히며 시위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we don't want other people in the crowd that are here for a peaceful protest to have their voice heard to get hurt or get mixed up in this crowd if it gets violent. 8시 30분경 경찰 측이 통행 금지령에 따라 시위대에게 해산을 하라고 명령했고 시위대는 해산 전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묵념을 진행했습니다. 시위대는 묵념하며 손을 들어 함께했습니다. 이후 시위대는 평화롭게 해산하며 땅에 떨어진 쓰레기를 청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로렌스빌시에 어제인 1일 저녁 내려진 통행 금지와 관련해 시 측은 더 이상의 통행 금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렌스빌시 정부는 어제 저녁 항의 시위가 예고되자 저녁 9시부터 통행 금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시 통행 금지령은 한 차례 더 발령돼 오늘 밤 9시부터 내일 아침까지 애틀랜타시 통행이 금지됩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이 오늘부터는 오후 3시 한 차례만 코로나19 집계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하루에 3차례 이상 발표되던 수치에 오류가 많아 더 정확한 집계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만 해도 발표 예정이던 3시 이후 몇 차례 수정된 보고가 반영돼 수치는 계속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정리해드립니다. KTN의 코로나19 집계는 주 보건당국과 주 보건당국의 통계를 기반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집계하는 월드오미터의 자료가 사용됐습니다. 전 세계와 미국, 조지아주의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 세계 현황입니다. 2일 오후 4시 25분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644만 5,119명, 사망자는 38만 5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다 확진 환자 국가는 미국이며 뒤이어 브라질, 러시아, 스페인, 영국 순입니다. 다음은 미국 현황입니다. 2일 오후 4시 27분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87만 3,653명, 사망자는 10만 7,8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미국의 신규 확진 환자는 22,15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30명 증가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및 신규 사망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증가세는 2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1,000명 이하로 감소했지만 대규모 항의 집회가 계속되는 점, 그리고 2차 확산이 예견되었던 점을 감안해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전국에서 확진 환자 규모는 11번째, 사망자 규모는 14번째로 집계됐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 6월 2일 4시 11분 기준 주내 확진 환자는 48,207명, 사망자는 2,1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 환자 48,207명 중 풀턴 카운티 4,638명, 귀넷 카운티 3,891명, 디켓 카운티 3,80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내 사망자는 2,102명으로 이 중 풀턴 카운티가 242명, 귀넷 카운티 133명, 디켓 카운티 12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코로나19 집계였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격양된 시위대로 인한 한인 상점 재산 피해는 미국 전역에서 79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필라델피아로 피해 사례 50건이 발생했고 미니애폴리스 10건, 랄리 5건, 애틀랜타 4건 등 총 79건으로 집계됐고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2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에 체류하는 국민의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3급 살인과 2급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급 살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타락한 마음을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누군가의 죽음을 촉발한 경우로 정의됩니다. 유족 측은 쇼빈 경관의 행위가 명백하게 고의적이고 사전에 계획되었다며 1급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법 감정과 달리 플로이드 사건에서 3급 살인 이상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플로이드 체포 현장 당시 함께 있던 3명의 경관도 사건 이후 해임되었으나 아직 기소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애틀랜타시에 노숙자를 돕는 한 한인 선교단체가 있다는 소식인데요. 해당 단체는 구호 물품뿐만 아니라 노숙자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노숙자 선교단체 메이커스마일은 매주 애틀랜타시 다운타운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구호품을 나누며 선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교회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은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노숙자들에게 음식과 물, 그리고 칫솔 등의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단체를 이끄는 월드미션 교회의 오준하 목사가 활동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특별히 홈레스들은 굉장히 소외층에서도 소외층이고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이들이 있거든요. 이들을 찾아가서 홈레스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가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방문자는 자신이 이전에 노숙자일 적부터 자주 참가했으며 노숙자 생활을 벗어난 현재도 희망을 얻기 위해서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ecause he always preach encouraging words. Because sometimes when you're down here, a homeless society looks on you as downcast and that nothing will come of you, but there's hope here. 메이커스마일은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에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호품 나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숙자들이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메이커스마일은 지난 월요일 오후 시위대에게도 간단한 음식과 음료를 나눠주면서 응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